두 번째 한 랭킹은 이재명 독자 추진의 정부 제동입니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 질의 과정에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백신 도입 추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다른 나라들이 개발 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의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다른 나라들이 개발한 또는 접종하고 있는 백신, 과연 이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많은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계약을 맺은 5개 백신이 아니라 네. 러시아 등에서 개발한 그런 백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예. 이 해석의 여지가 많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뭐 안 들어온 얀센도 지금 문제가 좀 걸려 있고 예. 노바백스는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고 이 여러 가지 이제 대상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럼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나라가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영국, 미국 외에 또 다른 나라란 말인가? 그럼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럼 시노백, 시노팜 혹은 뭐 스푸트니크 V 예.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경기도가 자체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인데,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구체적인 다른 이 백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원론 수준에서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독자 추진 자체도 국내 승인은 우리 중앙정부 방역당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다고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도의 독자 백신 도입 추진을 두고 정부가 하루 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보인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신의 공급과 그리고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인지라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이 네네. 지사의 이 발언이 나오고 정부의 입장 표명이 나오자 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탈당하라 뭐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정부가 백신을 잘 확보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애초에 없었겠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경기도 인구가 1,380만 명으로 가장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크게 느낄 수가 있고, 외국에서도 그 중앙정부가 아니라 그 지방정부가 그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확보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번 법률 검토를 해봤는데,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독감 같은 이제 그런 그 일반적인 전염병의 대책은 지자체가 세울 수가 있는데, 감염병 예방법이나 이런데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백신 확보라든지 접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정부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아니냐.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나도 뭔가 역할은 해보겠다. 이 뜻을 우선은 강하게 피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어제 나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 이낙연 전 대표 5%, 안철수 대표 4%,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2%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훈 의원님. 네네. 확연하게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양강 구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지사의 백신 도입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것도 관련이 있는 승부수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 인구가 1,380만 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 중에서 수백만 명이 2030 세대인데, 전국에서 2030이 가장 많은 데가 경기도예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청년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이 상생 방역해서 이제 또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주목받는 지자체인데, 서울에서 그렇게 나오면 이 지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대응을 했는데, 이번 갤럽 조사가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갤럽 조사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앞섰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고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섰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예. 수치상으로 수치상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죠. 예. 이재명 지사가 약간 긴장하고 분발하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 조사에서 하나 또 눈에 띄는 거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로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선두 경쟁에서는 조금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선두 경쟁에서 좀 밀려났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 측근이 현 정부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조건을 했더니 이낙연 전 대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키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지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금 한때는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렸죠. 근데 이낙연 전 총리의 추락이 날개 없이 끝도 없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종로에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상한가를 치다가 당대표를 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게 4.7 보궐선거, 본인이 가장 앞서서 이끈 4.7 보궐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을 지탱하고 있던 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친문 주류의 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호남의 지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양쪽 지지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제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역시 이제 전북 출신이죠. 그래서 예. 호남의 지지가 전세균 국무총리로 갈 여지가 있고 또 친문 주류는 지금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이낙연 총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지금 여론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차별화를 했다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굳건히 버티고 있는 비주류의 영역을 자기 자신이 섣불리 넘보려고 했다가는 이도저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본인의 하나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주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 보셨던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 발언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의 신동근 전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제 민주당은 태극기 부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죽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는 태극기 부대와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자 신동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헌법 위반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다란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다시 올렸는데 이돈 의원님, 네.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이제 이낙연 대표 갖고 논쟁하는 사이에 굳이 이념적으로 따지면 진보적 자유주의냐 보수적 자유주의냐 이런 예.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조국이라는 어떤 벽을 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될 것 같고. 예. 이거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낙연 대표의 앞으로 진로가 될 것 같은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것이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전략인 건지 아니면 일부에서 조금 얘기하는 출구 전략인 건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고 향후 진짜 대선에 도전하려면 이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 대통령을 사수하겠다는 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올바른 대선 전략이 되는 건지, 방향이 틀렸다면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저런 발언들이 올바르게 바꾸는 건지. 그래서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 본인 그리고 그 캠프 내에서 많은 고민의 시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야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란 대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찬성한다. 반대는 없었습니다. 통합 일정이 빨리 되면 통합 후에 전당대회가 될 것이고, 선통합 후 전대냐 선전대 후 통합이냐는 결정되지 않았고, 합당을
전당대회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를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 합당을 찬성한다, 통합을 찬성한다 이런 결정이 있고. 네, 평론가님 그럼 앞으로 네. 두 당의 합당 통합, 뭐 저희가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기대를 해야 되겠죠. 추진은 계속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게 선택권이 그 거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대표에게 넘어가 있는 거 아니냐. 원래 합당 선언은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했고 예.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거 별로 시큰둥하게 봤거든요. 네. 근데 선거가 끝났는데 국민의힘이 자신의 후보로 이기자 이상하게 이 큰 쪽인 국민의힘이 작은 쪽인 국민의당에 지금 구애하고 좀 이제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즉 국민의당은 내부 이 의견 수렴한다는 거 아닙니까? 23일까지 우리는 내부 당원들이 누가 더 많아요? 근데 시간은 저쪽이 지금 넉넉하게 잡고 있고 이쪽은 빨리 결정하라. 그래서 그나마 결정이 나왔는데 예. 합당도 못 쓰고 통합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어요. 단어를 합당이 예. 아닌 통합으로 예, 표현했다. 그나마 합당이어도 그 전까지는 자강파들이 일정이라도 정하고 그럼 전대 잡아라. 언제까지 합당한다. 근데 아무런 양당 간의 합의가 없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독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니 네. 이건 주 대표 혼자 추진하는 일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의결이 됐다는 것은 중지를 모았다는 거니까 다행이지만 통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일정도 없고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직접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선전대 후통합인지 예. 선통합 후전대인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것을 왜 얘기했을까? 그래서 굳이 해석이 하나 나오는 게 예. 흡수 통합하겠다라는 이 국민의힘 내부 전략 아니냐. 당대당 통합이 아닌 흡수 네. 통합이다.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주요 결정권이 국민의당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흡수하겠다. M&A 해버리겠어.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 지금 제가 보기엔 참 의미 없는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통합은 결의했지만 별 의미가 없다. 최영일 평론가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동안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부정적이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도 통합 결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의 힘을 통합을 하라고 지금 오세훈이 시장 당선시킨 적 그런 식으로 선거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 주도권 다툼도 한창입니다. 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저 아사리판에 가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가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어마어마한 돈의 뇌물을 받은 정가와 자손을 잡겠느냐. 네. 과거 김종인 전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꼭 집어서 윤 전 총장은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의 손을 잡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손을 그었습니다. 이돈 의원님. 네, 네. 윤 전 총장은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 야권에서는 굉장히 거친 설전을 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언론하고 이제 그 정치 평론가들이 그 이 문제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주어를 잘못 잡는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야당 대선판의 기준은 윤석열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민의당, 김종인, 금태섭, 지금 뭐 김병준 이런 분들은 그냥 변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이 그 국민의힘에 가느냐, 윤석열이 김종인한테 가느냐. 이런 거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나한테 오느냐, 김종인이 나한테 오느냐, 국민의당이 나한테 오느냐, 이렇게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윤석열은 그 검사 출신이고 그 특수검사 출신이죠. 네. 예.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은 딱 사건을 만나면은 우선 자료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획을 하고 판을 짜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본인은 정치도 똑같이 하겠다고. 누가 어떤 조언을 해도 정치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측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는 뭐 김종인이든 안철수든 김병준이든 금태섭이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주도하는 관계로 이 판을 아마 끌어가려고 할 겁니다. 네. 네. 이돈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